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하며 사람들이 모여들던 울산이 최근 경제력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인구 절벽이란 또 다른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최근 울산시는 2035년 도시 기본 계획을 짜면서 인구 목표를 기존 150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울산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울산의 미래 비전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갖겠습니다. 자, 신민영 울산시 혁신산업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시민들에게 좀 보고한다는 입장으로 네. 나와주신 것 같은데, 미래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2020년 올해 울산시가 추진한 산업 정책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 그 3대 주력 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찾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은 그런 어떤 노력의 한 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기 속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좀 꾸준히 찾고 있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잘했다, 못했다, 시민들은 여러 채널 통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데, 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지난 10월 30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에 오셔가지고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1월 17일 날 수소 전기차 발전 전략에 대한 걸 발표하신 데 이어서 1년 정도 지나셔가지고 이번에는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그 이어가지고 UAM이라는 하늘을 나는 승용차까지 해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울산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전략 발표를 국토부와 그다음에 환경부, 산업부 등 다부처로 장관들끼까지 다 울산으로 다 오셔가지고 각 부처별 전략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울산이 앞으로 미래차 산업이 중요하다는 걸 뜻하고 주도할 것이다. 또 향후에 울산이 세계를 선도해야 된다는 의무와 수소차 또는 전기차 도시라는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낸 부분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교체, 울산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정부는 통상 분야에서는 좀 더 유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좀 더 양호해지지 않겠냐고 판단합니다. 특히 자동차나 조선 또 석유화학 분야는 대부분이 수출 주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그 환경과 노동 부분에 대한 규제가 틀림없이 강화될 것입니다. 최근에 그 공약 상으로 내세운 4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0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환경 규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울산으로서는 미국 시장, 나아가서 유럽이라든지 세계 시장에서 저희들의 어떤 그 야망을 펼칠 수 있는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리는 그런 기회로서 다가오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15일에 또 무역시장에 전 세계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15개국이 들어가 있는 전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FTA, RCEP. 여기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대 수혜품을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란 말이죠. 울산에 분명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가장 큰 규모의 RCEP이 그 중국과 한중일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또 우리의 또 새로운 시장입니다. FTA라는 게 관세 또는 각종 규제를 갖다가 장벽을 철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문화적으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서 특히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있었지만 눈앞에는 분명 기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울산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세계는 내연기관에서 이제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뭐 이웃나라 중국은 2035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아예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주 행보를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울산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 정의선 회장께서 현대자동차 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차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동차 분야를 50% 지분, 그다음에 UM을 30%, 로봇 20%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2025년까지 미래차로 전환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할 만큼 미래차 분야는 당면 해난 상황이고 우리 시정부와 그다음에 기업가 그다음에 그 지원기관이 모두 힘을 모아가지고 미래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울산은 뭐 가장 활성화된 대표적인 도시인데 네. 이 조선업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조선 산업 또한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친환경과 스마트입니다. 기존에 그 사용하는 연료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등과 같은 스마트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동구와 그 다음에 울주군을 중심으로, 지금 그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클러스를 갖다가 스마트와 자율운항 선박을 중심으로 천천히 체제를 개편하면서 크리소와 같은 관련 연구기관들을 집적화해서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기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화학산업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국산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아주 빨랐어요. 코로나를 계기로 아주 뭐 좋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울산의 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울산의 화학산업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연간 생산액이 약 108조 원에 이를 정도로 포함해가 우리 울산이 이틀에 1조 원 정도의 물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대단한 도시인데 그 중심이 이제 화학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의 고도화,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정밀화학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미래 산업으로서 바이오학 산업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정밀화학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이 소부장 부분입니다. 대일 무역 역조 부분의 개선도 있지만은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일본과의 그 대응 부분에서도 이 화학 부분에서의 대응 분야가 가장 많은 분때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국비만 870억 원을 유치한 것과 같이 그런 자금을 잘 활용해서 주력 산업을 더욱더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9월 울산시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경제포럼 제조혁신 허브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울산이 자랑스럽게 올해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9번째로 이 선정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조업 강도시, 제조업이 강한 도시만 참여하는 이 AM 허브인데 영어로 제조, 혁신,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허브라 해서 이 제조업을 하는 도시가 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제조업을 앞으로 더 도약하는데 이 9개의 도시가 어떻게 정보를 나누고 함께 더 빨리 상생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그런 허브 도시가 되었으며 이 제조 허브를 갖다가 가장 상위 개념으로 두고 그 하위에 자동차, 조선, 화학 분야가 디지털에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면은 그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그리고 스마트 산업 도시로 이렇게 이런 방법과 전략을 구사하면서 전통 산업 도시에서 스마트 산업 도시로 이어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그 바이오, 그 다음에 IT, 그린 에너지, 그 다음에 스마트 조선,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산업을 계속 재편해 나가는 가장 상위 개념의 AM 허브 그 개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그 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형 그린 뉴딜을 이끌 강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추진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안들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의 대덕 연구단지가 있듯이 연구단지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집적화된 단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 가지고 울산도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법률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연구소형 기업을 다량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72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고정적으로 확보되는데 제2도심의 성장의 축은 강서 연구개발 특구가 될 것이다. R&D는 유니스트. 그다음에 요 지역에서 지금 가장 세계적인 기업이 삼성 SDI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그 주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 일대를 갖다가 전지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와 행정, 그런 어떤 그 지원책을 이 강서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이 됐다는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게놈 산업은 바이오 산업이면서 IT 산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산업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게놈 산업이 올해부터 규제의 특구를 통해 가지고 올해부터 우리 울산에서 시작되고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은 전자 산업의 4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예. 우리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가 2020년도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의 소식인데 지난 13일에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의 특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그동안 배출의 어떤 규제 대상이었다면 이걸 자원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새로운 자원화, 탄산칼슘으로 만드는 이 자원화가 있습니다. 예. 이 탄산칼슘을 만드는 자원화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대기지 굴뚝으로 나오는 그 CO2를 철강 슬래그가 있습니다. 슬래그에 산화칼슘이 다량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다 거의 공짜 수준으로 싼 가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응성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응을 시키면은 이게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탄산칼슘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탄산칼슘은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데 5에서 20%가 들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 고품질의 탄산칼슘은 일본으로부터 70% 정도가 수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탄산칼슘의 신산업이 열리면 대외 무역 수지 부분도 개선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CDM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 부분도 이 혜택을 받습니다. 탄소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그에 따르는 그 기후 변화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산업화, 자원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울산시 에너지 산업 육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눈앞에 좀 보이는 것이 수소 산업인데 수손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의 특구 사업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소 전기차 분야는 올해 10,000대를 생산할 정도로 활발히 모빌리티가 활성화되었지만은 이를 제외한 선박, 그다음에 트램, 그다음에 무인 운반차, 지게차 이런 등등의 건설기계 분야 전 분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특구 내에서 이런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 육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울산이 수소 산업에 지금 어디까지 좀 와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수소 말은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수준으로 세계 1위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먼저 수소 생산 부분에서 양적으로도 세계 1위이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 전기차 생산 또한 제조 분야에서도 1위입니다. 아울러 관련되는 보급 분야에서도 세계 1위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은 수소가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하게 산업이 성장할 것인데
예를 들면 2050년에 2,500조 또는 5,0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인데 그때 세계 1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걸 준비하는 도시가 울산이고 수소로서 열과 전기를 공급받게 되는 수소도시를 율동지구에 설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교통 모델입니다. 교통이 대대적인 혁신이 됩니다. 기존에 가솔린이라든지 경유라든지 중유라든지 전기로 다녔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수소로 전환된다면은 그걸 이용하는 모빌리티가 다 바뀝니다. 수소 전기차로 바뀌고 지게차, 트램, 선박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는데 그 모델을 태화강역을 통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태화강역에는 수소 버스 같은 대형부터 해가지고 네. 수소 전기차 같은 소형까지 다니는 대부분의 모빌리티는 여기서 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산업 분야도 대부분이 수소로 전환이 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 현대자동차 내에 수소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2030년에 수소 전기차 50만 대를 울산에서 생산하려면은 충전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출하되는 차량에 충전을 다 해가 나가야 되는데 그리 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안에 다니는 물류 이동하는 지게차 이런 부분도 수소 충전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단에서부터 해서 현대자동차까지 10km를 저희들이 8인치 배관으로 해서 수소 배관을 구축을 본 사업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 8인치 배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의 공급량은 수소 전기차 30만 대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을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입니다. 충전소가 일단 많아야 되는데 네. 지금 설명을 길게 하셨지만 네. 내년, 내후년에 울산에 충전소 몇 기를 만들겠다 이런 예. 구체적인 계획은 좀 갖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 현재 수소 충전소 5기가 있습니다. 예. 많이 부족한 거 5기가 아닙니까? 뭐 작아 보이는데 예. 수소 충전소 5기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12월 1일 날 예. 충전소 2기를 개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날 충전소 3기를 착공에 들어갑니다. 해서 내년까지 수충전소가 10기 정도까지가 갖춰지고 여기에다가 은양 고속도로 충전소 저희들이 울산시가 설치하지 않은 충전소까지 합치면 11기가 되는데 11기가 필요한 만큼 수소 전기차가 보급이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소 선박 실증 사업들 본격화된다고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예. 내용 구체적인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 시는 이번에 규제의 특구를 통해 가지고 선박 충전소와 수소 선박을 동시에 같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또 수소 충전소까지는 투브 트레일러로 수소를 공급하지 않고 3km 정도 또 배관을 끌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설치된 충전소가 규제 특구용이 아니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수소 선박을 새로 지금 이번에 개발되는 선박은 규모가 좀 소형이라면은 중대형까지 선박이 장생포에서 접안해서 수소를 충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관으로는 엄청난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늘어나는 수소 선박 충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혁신 모빌리티 중에 하나는 트램입니다. 네. 지금 동해성 관련해서 네. 태화강역 공사 중인데 네. 태화강 울산항을 오가는 수소 전기 트램을 도입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예. 밝히셨잖아요. 네. 이거 도입되면 전국 최초인데 예. 요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 8월에 울산시와 현대로템이 트램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수소 트램입니다. 수소 트램.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수소 전기 트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예. 수소 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도는 울산이 저희 최초이고 수소 전기 트램은 만약 울산시에서 시도를 한다면은 이 또한 세계 최초입니다. 예. 먼저 첫 단계로 저희들이 울산시와 울산 태화강역과 그다음에 울산항까지 4.6km를 약 한 38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실증을 하게 됩니다. 수소 트램이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트램을 가장 안정적인 어떤 조건을 잡아내는 실증 사업을 진행과 동시에
요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한 후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1에서 4호선까지의 트램 부분에 수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예. 현재 사업 육성 전략이라고 할 것이 네.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울산은 부유식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 산업 앞으로 10년 내니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조선 산업 규모만큼 그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래가 밝은 산업이 풍력 산업이고, 그 풍력 산업 중에서 풍력 안에서도 고정식 풍력과 이 부유식 풍력이 있습니다. 울산의 부유식 풍력은 그냥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이 가로로 누워있는 형태라 본다면은 이 풍력기는 똑 세로로 서가 있는 형태라 봅니다. 이 하부에 선박에 들어가는 발라스타 수가 들어가 있고, 똑같이 풍력기에도 이 하부에 발라스타가 들어가가지고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풍력기 한 기가 높이가 63빌딩 정도 높이고 무게는 한 10,000톤 정도 갑니다. 이 거대한 선박이 하나가 떠 있다라고 보는 이 큰 어떤 그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훌륭한 제조업을 울산의 새로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부유시 해상풍력 부분을 우리 울산이 아닌 우리 환태평양, 대만, 중국, 그다음에 일본 내려가서 동남아, 호주, 또 바다 건너 미국과 그다음에 남미까지를 다 접근할 수 있는 환태평양의 허브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 만들어가지고 바지선으로 끌고 가면 큰 비용 안 들이고 가서 설치하는데 한기 설치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해외 수출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쉽게 말해가지고 조선 선박 산업이나 그 다음에 해양 산업이나 이 산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5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기가와트의 풍력 단지를 동해안 쪽에서 130도 05분 우측으로 해서 2지까지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5메가와트급 풍력기 개발, 그 다음에 200메가와트 단지 개발,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해가지고 바다의 해상풍력 단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건을 육지에서 가상적으로 실현해서 여기에서 바다를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술도 지금 개발을 진행하면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울산 일원이 부유식 풍력의 세계적인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원전 해체 산업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인데 이거 준비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자력의 해체 부분은 건설의 역방향과 동일합니다. 해서 건설 산업이나 해체 산업이나 동일하고 단지 사업비가 약 한 3분의 1 정도 규모로 차이가 난다는 것 외에는 동일합니다. 우리 시는 울산시 일원이 우리나라의 약 50% 정도의 원전이 밀집하고 있고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해체가 설계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그냥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 또다시 새로운 산업화를 해보는 방법이 없겠느냐의 고민하는 끝에 저희들이 부산과 협의해가지고 2,500억 규모로 원전 해체 연구소를 첫째로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들이 이 산업을 또다시 산업화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최근에 저희들이 원자력 및 원전 해체 융복합 단지, 에너지 단지를 또 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선택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소와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연구단지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세계적인 원전 단지가 원전 산업 클러스터가 될 것인데, 또 의미 있는 부분은 이 고리 1호기가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상용화 해체 1호기입니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있지만은 이렇게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최초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서 그 과정을 다 산업화한다면은 우리 시와 부산시가 협력을 해서 한다면은 이 또한 앞으로 세계 진출에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이 신산업의 발전, 개발 그리고 환경보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민영 혁신산업국장과 함께 울산의 발전,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있는데요. 울산의 인구 감소 문제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미래 산업이 잘 된다면, 육성이 잘 된다면 관련 일자리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을 좀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울산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의 첫 번째 요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선해양산업 부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고 본다면은 다시 조선해양산업이 조만간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한다면은 많은 인구들이 또 유입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저희들이 산업적으로는 언양권의 강소 특구, 그다음 남부권에서 원자력 원전해체 특구, 그다음에 중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오토밸리, 이런 산업들을 묶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각 요소마다 다 육성시키면서 수소 신산업이라든지 V식 풍력을 같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간다면은 그 신산업에 따르는 인구가 다시 울산으로 더 유입이 되고, 특히 여기서 제가 좀 희망하는 부분은 정주 여건 개선을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도시에 다른 시도보다도 좀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 좀 더 편리한 교통, 그런 어떤 그 주거 여건 이런 걸 잘 갖춰 함께 가는 그런 노력이 된다면 인구가 120만, 130만도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끝 인사를 겸하는 엔딩곡으로 좀 오늘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뭐 시민에게 계속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혁신행정 앞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어떻게 끝 곡은 어떤 걸 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한류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 한류의 가장 그걸 선도하고 있는 게 BTS이고 그 노래가 다이너마이트인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울산에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 젊은이들에게 태양과 같은 빛이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가지고 더 밝은 미래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신청했습니다. 의미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시청률 때문에 다분히 고려하신 게 아닌가. 멋진 선곡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어려움에 인구까지 꾸준히 감소하면서 울산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 여러 위기들을 극복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사 진단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dynamite.